자,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최윤영 수학쌤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선정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분석을 자, 지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특징 같이 지금부터 보실게요. 자,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자, 객관식은 15문항 나왔고요. 자, 66점입니다. 자, 주관식은 없었고요. 자, 단답 주관식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는 고작 5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그 전체 점수 비중은 34점이고요. 자, 이거 첫 번째 특징 좀 해당될 것 같아요. 가장 서술형 점수 비중이 굉장히 컸고, 한 문제는 6점, 나머지 전부 다 7점씩 나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징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인데요. 자,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원의 방정식까지예요. 자, 그럼 수학항상 전체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마지막 한 단원 도형의 이동 부분은 이번 시험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빠졌다고 좋은 게 아니겠죠? 자,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대비하실 때 우리 같이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는, 다음 특징은 문제별로 자, 변별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앞부분에 나왔던 난이도는 굉장히 쉽고 몇 분 정도도 걸리지 않아서 풀 수 있는 앞장 부분은 되게 쉽고요. 자, 뒤로 갈수록 점점점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나왔던 문제 중에서, 자, 어려운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들이 어렵게 나왔었는지, 자, 우리 같이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객관식 14번입니다. 자,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단 하나 존재하도록 해주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고, 자, 어떤 식으로 풀어준다고 하셨죠? 자, 인수분해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수직선에다 그림을 표시를 해서 공통 부분이 부등식의 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랫부분 먼저 인수분해를 먼저 이렇게 해주면 두 번째 식의 값은 구할 수 있는데, 저 첫 번째 거는 인수분해도 되지 않고요. 게다가 근해 공식 하려고 했더니 너무너무 복잡하다. 자, 그렇게 우리가 문제가 그렇게 돼서 이 문제에 당황했던 학생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수직선으로 풀 수 없다. 자, 그것이 결론이 되어서, 자, 그럼 다른 식의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의 풀이죠? 자,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셨기 때문에,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거가 확실하게 숫자가 있으니까 고정된 값으로, 자, 이렇게 한번 그려서 여기를 1로 쓰고 여기를 4로 한번 써보도록 하고, y 절편도 4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에서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정수가 바로 아랫부분에 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위에 부분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저 식을 이렇게 두고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확실하게 숫자를 표시할 수 없지만 확실한 값이 하나 있죠. 확실한 값은 y 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1로 존재하고요. 자, 두 번째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2하고 3이 이 중간 사이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 함수를 그리기 전에 우리가 y 절편 마이너스 1부터 확실하게 표시를 하고, 이 2와 3 중에서 자연수 한 개만 먹어야 되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공통인 해가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식을 두 가지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 2의 값을 대입을 해보면, 여기서 2의 값을 대입해보면 밑에서 만나고요. 3의 값을 대입을 하면 위에서 만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4 빼기 4k, 자, 빼기 1이 x쪽보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있죠?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왜냐하면 2는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코르를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3은 4K가 되어서, 자, 첫 번째 K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첫 번째 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F 다음에 3을 넣어줬습니다. 자, 3을 넣었을 때의 그 함수의 값, 그래프가 존재하는 범위는 위쪽에 있죠? 그래서 0보다 크다. 자, 일단 3을 넣어볼게요. 9 마이너스 6K 빼기 1이 0보다 크가 되니까, 자, 8이 6K가 되어서 K는 4분의
이거 잘못 썼습니다. 자, 3분의 4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코르를 써버리면 해가 하나가 아니라 해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코르를 쓰면 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지우고, 자, 공통 범위를 한번 우리가 최종 표시를 해보면, 자, 여기서 4분의 3이죠. 자, 이게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자, 4분의 3보다 크고, 자, X가, K가 3분의 4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와 베타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어요. 자, 베타와 알파를 빼주면, 자,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자,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가장 마지막 문제이고,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라고 말이 나왔었던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랍니다. 자, 4개의 원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점 1,3에서 각원에 그은 접선들의 기울기의 최대값, 자, 기울기의 최대값 과 또 하나 마이너스 1,3에서 이 원의 접선을 그었을 때의 기울기의 최소값을 구해서 대입하는 문제인데 좀 많이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꿀팁을 하나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R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자, 반지름 1로 놓고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1,1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3이라는 건 1, 2, 3 대충 여기쯤 1,3이라는 좌표를 잡고요. 자, 접선은 여러 개를 그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접선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원에도 접선이 가능하고 자,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기울기가 가장 클 때는 어디에 접해야지만 기울기가 가장 클까? 자, 만약에 좀 이쪽으로 하면은 기울기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작은 값이 돼요. 자, 그래서 기울기가 가장 크려면 자, 1,4분면, 2,4분면, 3,4분면에 있는 원하고 이렇게 자, 접하셔야만 이때의 기울기가 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 4부면에 있는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자, 반지름은 1이라고 문제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1,3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뭔지 모르니까 기울기를 m으로 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y 마이너스 3은 기울기 m에 자, x 마이너스 1 쓰면 mx 빼기 y 자, 빼기 m 더하기 3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왜 필요하죠? 자, 왜 필요하냐면은 점과 직선 간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그 거리가 얼마? 자, 반지름인 1이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1이다.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쓰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점 대입해야만 거리 공식인 거 여러분 아시죠? 자, 그래서 이걸 해주면 마이너스 2m 자, 플러스 4의 절대값 자, d의 값이 1이 되는 이 m 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m 값 한번 구해볼게요. 이 루트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양변 제곱을 하면은 m제곱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3m제곱이죠. 그 다음에 16m 더하기 여기가 15가 돼요. 자, 요렇게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두 번째 당황이 돼요. 자, 왜 당황이 되냐면 보통 d는 r 접했을 때의 공식을 써보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요. 이거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을 쓸게요. 자, m은 a분의 마비 뿔마 루트 b의 제곱 64에서 45를 빼면 19가 되는데 이때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죠? 기울기의 최대가 되니까 그 기울기의 최대는 이 기울기 스몰 m의 값에서 3분의 8 더하기 루트 19가 자, 기울기의 최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고작 이걸 구했는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 더 있어요. 최소도 구하래요. 자, 최소도 구하는데 최소는 여기 마이너스 1, 0 여기 즉 자, 마이너스 왼쪽으로 한 칸 가고 위로 3칸 갔을 때 이 상황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을 때
어느 원을 그었을 때 기울기가 최소가 되겠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려보면 이러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더 이상 산수 계산과 고생하지 않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자, 여기서 접선은 이 원에, 여기 있는 이 원에 이렇게 접했을 때의 과정이고요. 그것은 그 직선의 방정식은 첫 번째 이 진한 파란색과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라는 거는 X의 부호가 반대가 되죠. X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 구하고자 첫 번째 구했던 이 기울기에서 부호만 반대로 하면 돼요. Y축 대칭 X의 부호가 반대. 자, X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은 이 기울기의 값이 자, 마이너스 M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이 부호만 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의 최소값은 자, 그 뭐가 되죠? 그 부호만 반대로. 자, 그래서 어떻게? 3분의 자, 마이너스 8 빼기 루트 19다 라는 것을 그냥 센스 있게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했던 대문자 M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 식에 넣어주면 편안하게 이제 산수만 해주시면 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마지막 문제 객관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주관식 문제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서술형 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점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을 자, 보이는 과정을 쓰세요. 자, 두 번째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라는 건 알면, 자,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자, 빗변의 중심은 우리가 뭐죠? 외심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외접원이 이렇게 접할 거야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임을 증명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원의 방정식에서 이 중심을 구하는 것과 자, 반지름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임을 먼저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A, B의 길이와 자, B, C의 길이와 A, C의 길이를 지금부터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의 길이는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자, 121 플러스 1이니까 루트 자, 122가 나오죠. 자, B, C의 길이 또한 같이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B, C의 길이도 1 더하기 자, 121이니까 자, 루트 자, 12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여기까지는 우리가 거리 공식 자, 금방 할 수 있죠. 이렇게 또 해주면 144 플러스 자, 이거 100이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루트 24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 뭘 알 수 있다? 자, A, B의 제곱과 자, B, C의 제곱을 하면 A, C의 제곱이 되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정확히는 표시하지 않으셔도 확실한 거는 A와 C가 빗변이니까, 자, 여기가 B가 90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첫 번째 중심이 필요하죠. 자, 중심은 A와 C의 중점이에요. 자, 그래서 A 좌표와 B 좌표 자, 2분의 4, 자, 중점 공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또 마이너스 4 해서 중점은 2, 마이너스 2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원의 방정식. 자, 중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죠? 자, 반지름이죠. 자, 그래서, 자, 반지름은, 이미 우리가 구해놨어요. A, C의 길이를 좀 정리를 해주면, 2 루트 61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AC의 길이가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6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배우신 대로 원의 방정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2의 제곱, 자, y 플러스 2의 제곱은 자, 반지름의 제곱인 61 이렇게 하시면 자, 정답 나옵니다. 자, 이해 잘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서술형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서술형 4번 문제,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굉장히 길고요. 자,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두 자연수입니다. 자, 자연수죠. 자, x절편이 a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 f. 그 다음에 또 x절편이 b이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gx라 할 때 이 두 직선 모두 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우리가 어떤 공식을 알고 있죠? 자, 거리와 r 중에서 반지름이 훨씬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연립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이 4개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x절편 a고 기울기가 a니까 자, fx를 먼저 만들어주면 자, y는 기울기 2에 자, x 빼기 a가 되겠죠? 그래서 2x 빼기 y 빼기 2a는 0이다 라는 첫 번째 fx라는 식을 먼저 구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gx를 먼저 구해 볼게요. gx는 절편의 상황만 바뀌어 있어요. 자, 모든 게 똑같죠? 그러니까 자, 2x 빼기 y 빼기 2b는 0이다 라는 것을 gx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직선 거리 공식 이용해서 자, d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루트 5분의, 자, 원의 중심이 얼마죠? 자, 원의 중심이 00이기 때문에 자, 대입을 해볼게요. 00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 2a가 되고, 자, 반지름이 루트 80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두 점에서 만나면. 자, 그러면 2a의 범위가 5, 8에 40 해갖고 이게 20이 되며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0에서 10이 되고 자, 마찬가지로 B의 범위가 다를 리가 없죠. 자, 문자만 반대로고 모든 것이 그대로니까 A와 B는 이 범위에 있는 자연수의 값이며 A와 B를 설정할 적에는 A보다 B가 훨씬 더 크다 라는 문제 조건 유념하면서 자, 한번 연립 부등식 작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립 부등식은 fx와 gx가 이렇게 되니까 fx를 그대로 한번 y는 했으니까 여기다가 2x 빼기 2a를 쓰고 여기는 2x 빼기 2b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이 식 fx와 gx에서 y는의 형태로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 x의 값이 a와 b가 나오고 그 x의 값은 a와 b다. 왜? b가 훨씬 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와 gx를 더할게요. 자,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2 더하기 2, 4x, 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의 제곱이 자, 0보다 크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0보다 클 조건이 뭐였죠? 자, 예를 들어서 x 빼기 1의 제곱이 0보다 크려면 1 아닌 모든 실수. 자, 그럼 여기서 x는 2분의 a 더하기 b, a와 b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아닌 자,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해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공통의 부분이라서 자, 요 조건을 만족하는 자, a와 b는 뭐였죠? 문제에서 자연수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4개가 되며 이 4개가 되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을 건데 자,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m, 두 번째로 큰 값을 n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수직선에서 이 b가 취할 수 있는 자, 최대의 값, 자, a와 b는 여기 구해놓은 대로 이렇게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자연수 9가 제일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 9 자, 4개 돼야 돼요. 더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숫자라면 여기에 속해 있는 4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경우의 수가 가장 크겠죠? 이 4개의 숫자를 더하면 최대값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번째로 큰 정수의 값을 4개로 가지면서 그 다음 번째로 큰 건 뭐냐면은 자, 뭐가 되죠? 9 다음에 8, 7, 6,
5가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값들을 더해주면은 그게 두 번째로 큰 값이 됩니다. 이렇게 더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우리 다 같이 집중하시느라 고생을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기출문제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